지금까지 인간의 최대 수명은 공식적으로 130살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기네스 공식 기록은 1997년 122살의 나이로 사망한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를 최고령자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 최대 수명을 인간은 넘어설 수 있을까요? 과거 과학자들은 노화를 이끄는 특별한 유전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 유전자를 찾는데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지속될수록 노화를 촉진시키는 특별한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화 유전자가 없다면 노화가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는 걸까요? 최근 하버드 대학교 출신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 노화를 자연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로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보통 8세에서 21세에 사망하며 평균 수명이 13세 정도 되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조로증을 자연현상이라고 하지 않고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세이니 말입니다. 만약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라면 80세의 노인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말합니다. 노화는 단순한 질병이며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또한 생명체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죽어야 한다는 법칙 같은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가지 노인성 질환에 시달립니다. 노인성 질환에는 당뇨병, 심근경색, 치매, 암 등이 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이러한 질환들이 노화라는 질병의 증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의료체계는 노화라는 질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부수적인 증상인 개별질환에 초점을 맞추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노화라는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노화의 단일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밝혀진 노화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노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NA 손상으로 생기는 유전적 불안정성, 염색체를 보호하는 끝부분인 텔로미어의 마모, 어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질지를 조절하는 후성 유전체의 변화, 단백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능력의 상실, 대사 변화로 생기는 영양소 감지 능력의 혼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건강한 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는 좀비 같은 노화 세포의 축적, 줄기세포의 소진, 세포 내 의사소통의 변형과 염증 분자의 생성 등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 여러가지 노화 원인의 상위에 단일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단일한 상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와 유전자가 약 70% 같은 효모를 수십 년간 연구하였습니다. 싱클레어 박사가 밝혀낸 노화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의 상실입니다. 생물학에는 두 종류의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정보는 디지털 정보인 DNA입니다. DNA는 유전이 되는 정보이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즉 ATCG 4가지인 사진수 코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인 후성 유전체입니다. 후성 유전체는 유전적 수단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유전 가능한 정보입니다. 후성 유전체는 줄기세포가 어떤 종류의 세포로 발달할지를 지시하고 필요할 때 유전자를 켜거나 꺼서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피부세포에서 간세포나 신장세포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후성 유전체를 장수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생물에서
이 후성 유전체가 평균 수명과 최대 수명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수 유전자에는 AMPK, mTOR, 서투인 등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서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서투인은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세포 분열과 DNA 수선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서투인은 DNA의 세포 분열, 즉 번식을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 DNA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DNA 손상을 감지하면 서투인은 DNA를 수선하기 위하여 유전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DNA 수선을 마치면 원래 유전체로 돌아와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포 분열을 돕습니다. 이 과정을 싱클레어 박사는 생존 회로라고 부릅니다. 이 서투인은 NAD라는 물질을 활용하는 쪽으로 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NAD가 감소합니다. 50대가 되면 20대에 생성되는 NAD의 50%가 남습니다. 80대가 되면 1%에서 10% 정도가 남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NAD가 감소하여 서투인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서투인의 활성도 감소가 늙으면 나타나는 질병의 주된 원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DNA 끊김과 같은 손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NAD가 감소하기 때문에 서투인의 주요 기능인 세포 분열 지원과 DNA 수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DNA 끊김으로 손상된 세포를 치료하기 위해 유전체를 떠난 서투인이 세포의 치료를 완료하고 원래 유전체로 돌아와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세포 분열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노화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후성 유전체의 잡음이 생겨 세포는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예를 들면 피부세포에 간세포, 신장세포, 시각세포 등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처럼 각 세포가 정체성을 잃어가며 손상된 DNA 수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노화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후성 유전적 잡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아노 연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은 유전자 DNA입니다. 피아노 연주자는 후성 유전체입니다. 독주회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우면서 경이로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몇 분쯤 지났을 때 연주자가 건반 하나를 잘못 누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몇 분 뒤 같은 일이 벌어지며 그 뒤로 빈도가 점점 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연주에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후성 유전적 잡음이란 이와 같은 혼란을 말합니다. 노화의 원인은 이러한 후성 유전적 잡음이 야기하는 세포 정체성 상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NAD를 증가시켜 장수 유전자인 서투인의 활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 회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NAD를 증가시켜 후성 유전체 서투인의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몸이 운동으로 극한 상황에 처해질 때 서투인이 활성화되고 생존 회로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열량 제한도 서투인을 활성화시켜 생존 회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을 차갑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서투인을 활성화시켜 생존 회로를 원활하게 작동시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인위적으로
몸의 상태를 극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존 회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노화가 억제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약물로 생존 회로를 원활하게 작동시켜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노화를 억제하는 약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물질은 라파마이신입니다. 모아이 석상이 있는 라파누이 섬에서 발견된 물질입니다. 두 번째 물질은 레스베라트롤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적포도주의 원료인 포도 껍질에 있는 성분입니다. 적포도주는 프랑스인이 육식을 많이 해도 비만에 시달리지 않게 합니다. 또한 프랑스의 장수 노인이 많은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물질은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은 프랑스 라일락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번째 물질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버드나뭇잎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다섯 번째 물질은 앞에서 설명하였던 NAD입니다. NAD는 인체에 바로 흡수될 수 없으므로 전구물질인 NR, NMN이라는 화학물질 형태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더 안정성이 높은 것이 NMN입니다. NMN은 비타민 B3의 한 형태로 아보카도, 브루콜리, 양배추 같은 식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NMN은 인체에 흡수되면 NAD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NAD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장수 물질인 서투인을 활성화시킵니다. NMN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장수 물질이며 이 NMN 시장도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루에 메트포르민 1000mg, NMN 1000mg, 레스베라트롤 1000mg을 먹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 비타민 K2의 하루 권장 복용량과 아스피린 83mg을 먹습니다.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채식을 위주로 하며 몸을 차갑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몇 달마다 체열하여 수십 가지 생체 표지 검사를 합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1969년생으로 현재 52세입니다. 이러한 건강관리 방법으로 생체 나이 32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앞으로 노화 관련 분야가 눈부신 발전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화 예방 접종을 통하여 영원히 늙지 않는 시대, 세포 재프로그래밍을 통하여 노화를 역정시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 분배 시 노화 자체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화의 증상인 치매, 심장병, 당뇨 등의 노인성 질환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노화를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장수 물질이 NMN이며 이에 따라 NMN 시장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NMN의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NMN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NMN 물질을 화장품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중성제약, 진다웨이 그룹 등 NMN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NMN 물질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NMN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국내의 NMN 관련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내 NMN 관련주는 로킷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최근 NMN과 레스베라트롤 각각 1000mg씩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한 후 20대에도 느껴보지 못한 몸의 활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복용할 생각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토대로 노화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